자, 조국 아버지가 마치 사학을 망해가는 걸 인수해가 그 사학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세운 사학이고, 그래서 마치 이 사학이 독립운동 관련 있는 사학인 것처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웅동학원의 현 이사인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조국이 재단을 상대로 한 조국 일가가 채권 소송을 포기하고 이사회도 한 번 안 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조국 선친과 70년을 알고 있던 지금 82살 드신 김모 씨, 웅동학원 이사가 이분은 43년간 이사를 하고 있대요. 조국 아버지가 이 회사를 넘겨받은 것이 86년인가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조국 아버지가 85년에 이 학원을 넘겨받았는데 이분은 76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해오던 아버지의 웅동초등학교 1년 후배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2006년 52억의 채무를 재단이 안게 되는 소송과 관련해 이사회도 한번 안 열었단 말이냐. 조국 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2006년에 조국의 동생이 웅동학원을 향해 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이사회에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학원이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해 패소한 걸 언론 보도로 알게 되었다. 자, 그래서 2006년에 공사대금 16억, 지연이자 36억 해서 52억, 51억이란 말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52억으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52억도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기보가 내놔란 돈이 42억이었거든요. 52억 소송에서 부인한테 10억 떼줬죠. 그러니까 조국 동생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42억을 혹시 잡이 들어오면 그거 어떤 행태로든 10억은 보호하려고 떼놨던 것 같아요. 이혼한 것처럼 한 와이프한테. 그런데 왜 기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안 했는지도 그것도 미스터리입니다. 2006년이면 노무현 정권 때니까요. 그런데 이 2006년에 소송 관련해서 이사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에는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3개월간 공개하게 돼 있는데 2006년에 이사회가 열렸지만은 지금 웅동학원의 이사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회 회의록이요. 자, 그런데 남동생이 이제 첫 번째 판결로 52억을 얻어내고는 시효가 소멸되려 하니까 2017년에 또 소송을 했죠. 그래서 전 부인과 카페 휴고, 이제 남동생이 부인과 같이 하는 거기에서 소송을 냈는데 2017년에 5차례 이사회를 열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한 양수범 소송 대응 방안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회의록에. 그러니까 이 이사 김 씨는 야당의 주장대로 조국 가족이 짜고 치우면서 소송을 벌였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사입니다, 현재. 웅동중학교 학생 수가 줄고 폐교가 되면 웅동학원 자산을 사유화하려고 했다라는 의심이 든다. 70년 직인 조국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이럴 줄을 몰랐다. 자, 조국은 99년부터 2009년까지 이 학원에 이사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 김씨 이사부는 웅동학원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동네 지역 유지들이 한 푼, 두 푼 기정한 자산으로 중학교를 세운 거다. 조 씨가 견물생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일가 학교도 아닌 거예요. 재단이라는 거는 그걸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돈 빼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한국의 아주 악질들이 재단에 돈 빼먹죠.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한 푼, 두 푼 돈 모아가지고 학교가 없을 때 제대로 일제시대 때 학교 세운 겁니다. 그걸 나중에 학교 운영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으니까 동네 출신 중에 돈 좀 버는 사람이 이걸 내가 맡겠다 하니 그래 맡아라
한 거죠. 그렇다고 뭐 조국 아버지가 이 학교에 큰 돈 들어가겠어요? 자, 교육청에서 지원금 나오지요. 수업료 받지요. 그래서 학교 재단 맡았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지가 설립한 거 아니면 그냥 관리인 정도이지 그 돈을 빼먹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이건 천하악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 김 씨는 최근 조 후보의 남동생이 채권을 포기하고 기부에서 빌린 돈도 갚겠다고 했지만은 믿을 수가 없다. 이 웅동중학교는 지역을 위한 학교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 웅동 지역민, 웅동학원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조국은 동생이 소송했을 때는 이사로 있으면서 변론도 안 하고 그냥 져버렸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이전하면서 공사 대금으로 동남은행에서 35억을 빌렸지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땅값에서 20억이 까지고 땅을 잡히고 빌렸는데 땅값이 20억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5억이 갚지 않았는데 2016년에 이제 그 돈이 주택은행을 거쳐서 캠코 자산관리공사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소송이 들어왔지요. 채권 소멸 시효가 오기 전에 이 캠코가 조 후보자 부친은 죽었으니 빌린 사람은 모친 동생 학원을 상대로 18년 전에 채무를 상환해라고 소송이 제기됐는데 조국 측이 로펌 변호사 4명을 내세워 소송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판에는 졌지요. 그런데 법원이 재판에 이겼지만은 조 후보자가 21원만 남기고 사망한 부친에 대해 한정 상속을 했다는 이유로 6원, 21원 중에서 비율로 6원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6원만 내라 해서 결론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웅동학원 측에 조국의 동생이 52억을 갚아라고 소송했을 때는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그냥 52억을 갚도록 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빼먹는 소송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다가 지도 돈을 내야 된다라는 소송이 들어오니까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하고 패소했지만은 한정상속을 핑계대서 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또 빚이 있대요. 조국 후보자 가족이 캠코에서 또 다른 빚이 있다. 그러니까 빚이 큰 덩어리가 동남은행 빚. 자, 15억이 한 42억까지 나중에 늘어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15억인데 35억이 20억은 땅값으로 제외되고 15억이 남았다가 그게 한 42억까지 늘어갔는데 조국이 패소했지만 6억만 내고 끝났지요. 또 다른 소송은 기부 9억이 공사비로 또 은행에서 빌렸는데 기부가 보증을 썼죠. 그런데 이것도 또 안 갚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42억인가 됐어요. 42억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갚지 않았고 그리고 조국 엄마하고 동생이 지금 연대 보증인이라서 그래서 지금 위장이혼까지 하고 학교 재단에 받을 돈은 위장이혼한 와이프에게 다 밀어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95년에도 은행에서 11억을 빌렸고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연대 보증을 썼던 동생과 모친이 채무가 됐다는 겁니다. 캠코가 넘겨받은 이 채권의 가치는 현재 55억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동남은행께 지금 15억이 42억 됐고 그 다음에 기복계 42억이 돼서 84억을 떼먹었댔잖아요. 거기에 또 55억이니까 그래서 현재 조 후보자 가족이 캠코에 진 빚이 140억이라는 겁니다. 정말 입이 쫙 벌어져서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56억 자산가인 조국이 동남은행 남은 15억이 결국은 42억이 돼서 이제 소송에서 졌어요. 모친이 18억, 조국 형제가 각기 12억씩. 조국은 56억을 갖고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정치적 하자가 없대요. 그 42억은 국민이 그냥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기부와 국세청 등에 50억이 있었죠. 그것도 지금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빚이 지금
55억이 더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자기들은 재단에다가 받을 게 100억이 있다. 근데 그건 안 내놓고 유장이혼하고 버티다가 이번에 코나에 몰리니까 동생이 기보 깃을 갚는데 내놓겠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당분간은 학교가 유지되는 동안에는요. 그러니까 한정상속으로 부친이 진 빚은 다 떼먹으면서 재단에 대한 채권은 지금 계속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현실화 될 수가 없잖아요. 갚겠다 말해봤자 말일 뿐이지. 학교가 문을 닫아야 현실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다 조용해지면 들고 가서 그때서 남들 다 잊어버렸을 때 또 빼먹겠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동생이 갚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말뿐인 거지 뭐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조국 모친 이분도 참 어지간한데 지금은 또 화백이랍니다. 부산대 간호학과 나왔다고 딸이 간호학과에 딸이 면접을 볼 때 우리 집안에 부산대 나온 사람 많다 말도 했지요. 그런데 손녀가 유급된 직후에 자기가 그린 그림 4점을 부산대학 병원에다가 기증했다는 거예요. 자, 딸이 유급당하고 있고 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런데 자기 할머니가 부산대학교에 이 그림을 4점을 기증했다. 자, 이것도 참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딸이 유급되자마자 학교에 그림을 기증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5년 8월이에요. 자, 조국은 야권에서 비중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산대학교 그림을 기증해요. 자, 학교로서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다음 정권이 혹시 바뀌게 되면 조국이 한가닥 할 건데 그때는 조국 덕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국 딸을 유급 장학금을 줬던 이 교수 노환중이라는 사람이 지금 부산 의료원 원장이 됐다 그러죠. 그런데 올해 초에는 부산대 병원장으로 내정이 됐다라는 소문까지 지금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의전원 학생이나 교수들 사이에서 병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지난 2월 달에 양산 부산대 병원장 임식을 하고 물러났어요. 원래는 4월 말까지가 임기인데 2달 이렇게 빨리 그만뒀는데 그런데 양산 부산대가 아니라 올 1월에 부산대 병원 그러니까 본점 병원의 병원장 추천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지금 나오는 이런 의혹들, 딸과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국 딸한테 장학금을 유급했는데 줬다. 이렇게 의혹이 막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후보자들끼리의 경쟁에서 상대 후보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시끄러우니까 이제 빨리 양산 부산대 병원장에서 물러나면서 부산 의료원, 이거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부산 의료원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뻔뻔한 조국이 지금 민주당에 SOS를 보내가지고 전화로 메신저로 셀프 해명을 하고 난리라는 겁니다. 장시간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를 하고 셀프 해명을 하고 있대요. 조국의 전화를 받은 한 의원은 본인도 여론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해당 교수와 관계도 없고 큰딸 역시 교수 자제인 동창과 친분도 없는 사이다. 학부모끼리 공모해 논문을 기획 제작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 딸을 바라본 입시 전문가는 당시 약삭 빠른 부모들의 이런 이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다 이렇게 하며 의대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저렇게 했다. 부모 재력과 전문가 컨설팅의 산물이다. 자, 제가 그 컨설팅이 아주 최고급으로 됐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요. 스카이캐슬 드라마도 흉내를 못 낼 조국 딸 입시 금수저 코스가 이게 아마 보통 컨설팅을 받은 게 아닐 거다. 누군가의 아주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고급 코스를 밟고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스카이캐슬 시즌2가 드라마가 방송되면 조국 가족의 이야기를 한 30부작 전 드라마로 방송을 하면요. 부동산 투기와 대입 비리, 그리고 상류층의 썩은 행태 등이 아주 종합적으로 그것도 펀드도 있고요. 뭐 가족 간에 또 이런 재단 돈 빼돌리기도 있고 그리고 은행 빚 떼먹기도 있고 이것만큼 이렇게 입체적인 게 없을 겁니다. 정말 화려한 드라마로 이렇게 예상됩니다.